기자 수첩은 좀 밝은 거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장마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려고 장마 하는데요. 얘기요. 예. 우리는 장마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바유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메이유라고 부르는데 매화의 매자를 씁니다. 왜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장마에다 집어넣었을까? 왜냐하면 봄을 알리면서 매화꽃이 피는데 매화 열매가 익을 때쯤에서 장마가 항상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매화 매자를 써갖고 일본에서는 바유, 중국에서는 메이유 이렇게 부릅니다. 장마가 사실 초여름 장마, 초가을 장마 생각하지만 제주도 가면은 4월 중순부터 장마비가 시작되죠. 이걸 네. 고사리 장마라 그럽니다. 이때 되면 이제 또 고사리 축제도 그래서 열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월 하순부터 잠깐 장마비가 시작되는데 이걸 유채 장마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뭐 이모작을 하는 논에서는 먼저 보리 심은 게 있으면 보리를 거둬야 되는데 이럴 때는 또 보리 장마라 그러고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는 있죠. 장마철에 폭우가 계속되면은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일단 농산물 작황이 나빠지니까 농가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도시의 소비자들은 당연히 가을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니까 예. 추석 때쯤 되면 이제 시달리게 되죠. 닭고기나 한우 가격도 대개 장마 때는 오릅니다. 예. 예. 그리고 외출을 하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비가 계속 내리면. 그러면 이제 카페라든가 식당 내수 경기가 위축되죠. 예. 그래서 휴가 때는 가능한 한 국내 휴가를 많이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돈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외출을 덜 하는 대신 인터넷 쇼핑하고 배달 주문은 늘어납니다. 족발, 피자 뭐 이런 것들. 네. 예.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비 오는 기간 예측해서 레인 마케팅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가 계속 내리면 그 빈대떡 부쳐 먹는 부침가루 같은 건 갑자기 막 팔립니다. 집에서 다들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빈대떡이 이제 많이 부쳐 먹게 되면은 막걸리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요. 네, 이런 연관 관계도 있고요. 되게 일식당이나 초밥집은 장마가 반갑지 않죠. 예. 그 기업들은 항상 레인 마케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장마 기간에 더 불러 모을 수 있을까? 비 오는 날은 음식 가격을 10% DC해 드립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쇼핑백에 이제 대개 물건을 사면 백화점 같은 데서 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항상 비닐을 준비했다가 비닐로 한 번 더 포장을 해준다거나 맞아요. 이런 아주 디테일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습기 제거제를 일부러 증정품으로 준비를 한다거나 예. 물론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린다고 불평만 해서는 또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수자원 차원에서는 아주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그렇죠. 한 2,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비가. 네,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너무 불평만 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또 폭우로 한쪽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휴가 준비하느라고 백화점 들락날락 쇼핑하는 것도 참 어떨 땐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새 새로 생긴 이제 비즈니스 기법은 스텔스 소비라고 해서 스텔스 소비요? 예, 명품을 샀어요. 예. 근데 장마비는 내리죠. 예. 또 폭우로 피해 입은 사람들 있지 않으니까 좀 미안하고. 예, 명품 백에다 담지 않고 그냥 허름한 그냥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종이 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서비스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티를 안 내는 소비라 그랬고 스텔스 소비라고 예, 부르는 경우.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소비.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써라. 예를 들면 뭐뭐뭐 상표를 샀으면은 그 뭐뭐뭐 가방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겉에 허연 아무것도 안 쓰인 가방에 이제 담아주죠. 아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참 뭐 지금 장마라는 얘기 한참 하셨습니다만 장마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면서 이거 뭐 예. 장마라고 딱히 표현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마라는 말의 의미가 자꾸 이제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 기상청도 예전 같으면 이때 장마가 시작돼서 이때 장마가 끝납니다. 예보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예보를 잘 안 합니다. 네. 예. 기후 변화로 장마 전선이 소멸한 뒤에도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마구 쏟아져서 장마 때처럼 홍수가 난다든가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반도의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후는 온대성 기후의 장마였는데 이제는 아열대 기후인 우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치 동남아 기후처럼.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해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죠. 사시사철 장마처럼 비가 막 줄기차게 내릴 때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온 다습한 동남아시아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것만큼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도요. 옛날에는 명태, 대구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는 한류성 어종이어서 이제 잘 안 잡힙니다. 그렇더라고요. 난류성 어종인 이제 고등어, 멸치, 오징어가 많이 잡히죠. 예. 더군다나 아열대 어종인 농어하고 방어가 점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지금 20대와 30대 나이에 계신 분들은
아열대 기후에 대한민국에서 사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사계절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대 되면은 농사가 완전히 바뀌고요. 네. 어업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산의 나무들도 우리가 예전에 보던 나무들이 아니고 새로운 수종들이 이제 들어차게 될 제주도에서나 볼 법한 나무들이 이제 그렇을 수도권 겁니다. 근처까지 점점 올라오고 거고. 이걸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도 또 국가 정책을 컨트롤하는 것도 하나의 창조 경제입니다. 예. 창조 경제가 하니까 항상 IT 쪽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기후 변화에 민감하고 재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이제 어떤 창조 경제의 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 같은 경우 이제 장마 끝나면 해수욕장 시즌에 들어갑니다마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봄, 여름, 가을이 계속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식의 미리 앞을 내다보는 이제 경제적인 컨트롤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뭐 장마 얘기를 갖다가 두서없이 했습니다마는 온대기후 장마에서 이제는 아열대기후 우기로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는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또 개인의 삶은 어떻게 다시 리모델 해갖고 네, 예.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마철 또는 피서 시즌에 한 시즌 대목 장사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다 가계 전략을 바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환경 지킬 건가, 그것도 연구해야 되는 그럽니다. 거잖아요. 그것도 다 국가가 지금 빨리 창조 경제의 기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죠. 예, 닷새째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아침 오늘 기자수첩 장마 얘기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